my peaches out in Georgia. I came my way from California. I took my trip up to the northwest. I got my life from the 3월 28일 월요일 오후 10시 15분입니다. 한 며칠 동안 그래도 나름 이 영상이라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남겨오다가 한 며칠 건너뛰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저는 뭐 라이브하고 녹화하고 뭐 차이점이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는 있는데 제가 이 2번 찍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뭐 실수를 하더라도 한 번 딱 눌러가지고 바로 업로딩 하기 때문에 시간차만 날 뿐이지 라이브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거의 매일 하다가 보자 한 목, 금, 토, 일, 월 5일 만에 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왜 그동안 안 했냐 하면은 주말엔 좀 바빴고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과 함께 점심때 돼지국밥을 먹었어요. 돼지국밥도 좋아하는 데다가 같이 먹은 분도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또 그때 또 배가 되게 고팠어요. 그런데 국밥만 먹으면 괜찮은데 재밌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혓바닥이 음식을 먹는데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데 사용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엉켜버린 거죠. 우리 경주말로 홍쳐버린 겁니다. 엉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혀를 깨물었는데 같이 먹는 분한테는 이제 내색은 안 했는데 되게 세게 깨물었어요. 맛있게 먹다가 막 대화를 해버리니까 막 피가 막 나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제가 이제 상대방한테 내색하는 걸 좀 안 하는 성격이라서 뭐 그런 성격도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내색 안 하고 그냥 꿀꺽꿀꺽 피가 막 나올 정도로 그리고 헤어져 가지고 돌아와 가지고 거울에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정도로 심하게 다쳤더라고요. 관통 안 됐는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뭐 혀는 좀 빨리 아물잖아요. 아물어도 말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목금은 안 그래도 띨빵한데 발음도 잘 안 되면 더 좀 없어 보일까봐 영상을 안 남겼었는데 야 그거 혀 다치면서도 제가 많은 걸 좀 느꼈습니다. 세상 만사는 다 각자 역할이 있다, 영역이 있고 그래서 그 작동되는 원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좁은 입 속에서도 혓바닥과 치아가 서로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작동 원리가 있는 건데 음식 먹다 말고 이제 대화한답시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서로 엉켜가지고 이제 깨물어 버린 거죠. 또 분수를 늘 생각하고 자기 주제에 넘지 않도록 겸손하게 말도 좀 정제되게 해야 된다라는 혓바닥의 중요성도 좀 느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주가 시작하면서 영상을 남겨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 지난주에 이 동아일보 목요일자에 한성감옥 옥중도서관서 구한말 개혁파들 근대 민주국가 꿈꿨다라고 하는 제목에 저로서는 글쎄요 제가 뭐 아직 많이 부족하고 과문하지만은 이승만 박정희에 관련된 건 좀 봤다 싶은데 내 세대에 비해서는 이 도서관에서 옥중 도서관입니다. 감옥 안에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요. 자기들이 이제 임시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책을 빌려가고 하는 그 우리가 요즘 최근에 하는 그 도서 대출 장부 있잖아요. 그 장부 사진이 나왔어요. 저는 이 사진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옆에는 흔히 알려진 한성 감옥 수감 당시에 이제 고종 폐위 사건에 연루되어서 이제 여기 옥살이를 했잖아요. 사형수였습니다. 이승만이. 어제 죽나 오늘 죽나 막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언제 시체 찾으러 가면 되나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남들은 다 그냥 맨몸으로 있는데 이승만 이때 청년 이승만은 혼자서 쇠사슬로 이렇게 X자로 몸에 좀 더 이제
엄중하게 묶어놓은 상태인데요. 야, 진짜 이승만이라는 한 인간은 이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는 어떤 인연일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해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안에서 뭐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펴내고 또 영어 사전, 영한본 사전을 만들고 근데 완성은 못했어요. 그 사전은. 그리고 그 안에서 죄수들에게 이제 이승만 청년이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전도도 하고 뭐 영어도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건 들었는데 이렇게 도서관까지 운영했다는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지식인들은 옥중 도서관을 세우고 밤새 책을 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야,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20대 나이에 나는 뭐지?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과거에는 TV에 무슨 어떤 연구 성과를 발표하러 나온 뭐 학자라든지 또는 기업가라든지 나오면은 저 사람 몇 살이지 이런 나이를 보고 그랬거든요. 내가 저 나이 되면 나는 뭘 이루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젊은 청년들이 무언가 이렇게 막 소개되고 하면은 야,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지? 내보다 100배, 1000배 훌륭한 청년들이 많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승만 당시 이때 20대입니다, 20대. 예. 죽어도 뛰어넘지 못할, 뭐, 택도 없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걸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난 게 1875년입니다. 1875년생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서해 에서 천안함 폭침이 있었던 추모일이죠. 그날에 맞춰 가지고 제가 매년 포항에 있는 퇴역함인 포항함에 다녀오고 하거든요. 막 어떤 정치 리더가 그런 국가 행사에 참여했니 안 했니, 거기 가서 태도가 어땠니 안 어땠니, 그걸 우리가 뭐 나무라고 짜증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는 내 할 도리는 하자는 생각에서 굉장한 저는 마음의 부채의식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다녀온다고 해서 무슨 거기 포항함은 이제 천안함과 상둥입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구조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도 내가 그 배에 다녀온다고 해서 뭐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에. 그 이제 갑판에는 한주호 준이 UDT 교관 동상도 써 있죠. 그 한주호 준이 동상 어루만진다고 해서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맘때는 원래 거긴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기도 합니다만 일부러 꼭 다녀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마저도 볼일 보다가 시간이 늦춰져 가지고 거기 이제 개방 시간이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인데 그거 놓쳐가지고 말이죠. 거기 문 닫혀 있는데 껌껌한데 밖에서 그냥 배만 물끄러미 보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참 보잘것없는 내 개인적인 추모인데 그래도 좀 다녀왔는데 예, 그 다녀오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반도가 쪼개져 가지고 저 구시대적인 퇴보적인 이념전을 아직까지 벌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만은 이때 이 이승만이라고 한 인물이 1875년생입니다. 그리고 서해 기념일과 똑같은 날이 또 안중근 의사 사형 집행일이기도 해요. 안중근 의사는 1910년에 사형이 집행됐지만은 출생 연도는 이승만과 거의 비슷합니다. 1879년이에요. 그리고 오늘 날짜일 겁니다. 아마 김옥균이 중국에서 암살이 된 날입니다. 김옥균이 중국에서 암살된 날이 1894년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굉장히 얽히고 설킨 사건들이 정말 폭풍처럼 일어나고 있던 것이죠. 안중근은 원래는 조선 왕조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 체제를 보수하려고 하는 보수 세력이었죠. 그래서 동학 뭐 폭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안중근의 입장에서는 그 토벌대로 활동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던 안중근이 이제 점차 변모하면서 이제 또 항일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하지만 안중근조차 어떠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 시대 한 시대를 마감하고 어떠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변경에서 제대로 된 방향 지시, 미션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뭐 동학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원래 대체로 민중의 나는 그 뜨거움에 비해서 비전을, 미션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의 뭐 거리를 피로 적시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특별한 미션을 제시하지 못하는. 그래서 버크는, 에드먼드 버크 같은 경우에는 켜켜이 사여가는 역사의 축적을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바뀌어 간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보수의 정신, 뭐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름대로는 뜨겁게는 살았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 지금 오늘 아까 영상에도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적기가가 울려 퍼지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그런 영상을 따로 올렸습니다만, 제 지금 영상에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소련이 선거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하니 유엔에서 뭐라고 다시 명령을 내리냐. 그렇다면 실시 가능한 지역에서만 유엔 감시하에 인구비례 총선,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38도선 이남에서만 국회의원 선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국회의원들이 38도선 이남만의 헌법을 만들고 남한만의 대통령을 뽑고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하겠죠. 이거 누가 주장한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주장한 정읍 발언이 현실화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근원적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아무런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1945년에 한국에 오게 되는 게 가장 이 김구 선생의 최대 실책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임정을 인정해라, 임정으로 우리는 가겠다 하고 서안에서 버티게 되는데, 이게 실책이죠. 여러분들 군대 그러면은 군대 안에는 빨갱이가 있어서는 좌파 사상가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뭐 소련에는 군대가 없습니까? 서울대학 언어학과를 당기는 박종철 군을 남산에서 그냥 고문해가지고 죽여버리는, 이 박종철 고문치사로 인해 가지고 이 80년대 전두환이 그렇게 그냥 등등하던 거꾸로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제주도에서 고문치사가 발생했을 때 제주도 사람들을 이렇게 탄압하는 거, 이거 어떻게 용납을 하냐?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이 김달삼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하여튼 김달삼이는 유학생이고 일본에서 육사 비스르만데를 나오기도 했고, 하여튼 굉장히 생기기도 잘생기고 상당히 사상이 뚜렷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그래 가지고 300여 명이 무장을 하게 돼 가지고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함께했습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공식 기념식 참석은 사상 처음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첫걸음이만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과 경찰의 진정성 있는 사죄의 마음을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서 포용과 화합의 마음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국가 폭력의 역사를
더욱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4.3에는 두 개의 역사가 흐르고 있습니다. 국가 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 최대의 비극이 담긴 역사이며 평화와 인권을 향한 회복과 상생의 역사입니다. 완전한 독립을 꿈꾸며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가 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 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한번 삽입을 해봤습니다. 설민석, 돌 김용옥, 그리고 문재인, 이렇게 내용인데, 제가 그 영상을 짜깁기 해가지고 연결하는 편집을 했습니다만은, 제 의도대로 또는 악의적으로 편집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앞뒤에 추가 영상 발언까지 들으면 더 스트레스 받을 만한 내용인데, 핵심만 그냥 제가 잡아놨습니다. 그보다 더 놀랄만한 핵심들도 있습니다만은, 돌 김용옥이라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의 좌익 진영에서, 지식인의 어떤 선두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설민석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식으로 방향을 타가지고 젊은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최근에는 활동을 안 하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선동을 하기 위해서도 공부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빤히 진위를 가릴 수는 있을 텐데 굳이 그런 갈래를 타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는지. 또 문재인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흥남철수 때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쪽에서 출생을 했다라고 그것도 약간 의혹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 동토의 땅에서 이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공부도 하고 경희대학교까지 나오고 말이죠. 대통령까지도 하는데, 그런데도 이 땅을 저주를 해요. 설민석은 정업 발언에 이승만의 발언이 미군정이 의도하는 바와 똑같다. 이제 앞잡이라는 거죠. 정업 발언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위원회 그 자체가 정부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남한이라도 유엔 합법화 건국을 해야 된다, 선거를 해야 된다, 단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또 그렇게 몰아가고, 돌 김용옥 같은 경우에는 그 김달삼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그래요. 유학을 했는데 말 빙빙 돌리잖아요. 김달삼은 일본군 소위였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이 된 사람이었죠. 본명은 이승진입니다. 그걸 말을 빙빙 돌려가 말이죠. 육군 비스무리한 데를 나왔고 얼굴은 잘생겼고 자꾸 그렇게 말을 돌려요. 그리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국가를 운영할 만한 전혀 능력이 없었고, 김구의 실수는 이승만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들어와서 헤게모니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문재인 씨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연설 발언 잘 아실 겁니다만은, 남로당 폭도들에 대해서 그냥 순수한 통일을 꿈꿨을 뿐인데 폭도로 몰려가지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 데리고 가가지고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거 엄밀히 말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체제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란적 연설이었거든요. 충격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 과연 어느 정도가 그 연설에서 충격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충격을 별로 안 받았다는 것 자체도 또 충격이죠. 그러니까 국가관, 역사관, 교육관이 완전히 지금 흐트러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보고 그러면 당신들이 올라가시오. 그렇게 후회가 된다면,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저주가 된다면 그냥 올라가시오라고 하면 절대로 안 올라가죠. 절대로 안 올라가죠. 과거에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추진을 할 때 미국에 건너가고 그 중국의 참모들이 콜라를 마시고 그 만화 캐릭터들 중국에 데려오고 그런 노력들을 벌리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중국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대약진 운동이다, 문혁이다, 처참했지 않습니까? 그 베트남 전쟁은 중국의 원조가 아니었으면은 진작에 끝났을 전쟁인데 32만 명인가요? 보냈습니다. 병력만 연간. 그리고 200억 달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1980년대 중국의 국방비 기준으로 보면은 4년치 국방비를 원조를 해준 겁니다. 뭐 그리고 또 베트남은 또 소련과 붙고 중공은 또 캄보디아하고 또 결탁을 하고 캄보디아를 베트남이 친소 베트남이죠. 치려고 하니까 또 중국이 쳐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은 또 소련을 견제해야 되니까 또 미소 결탁을 맺고 또 미국 역시도 소련과 중공을 분리를 해야 되니까 또 그렇게 결탁을 하고 그런 복잡한 다단한 것을 보내면서 중국은 변화를 모색하고 빠져나오고 있는 중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백남기 씨가 사망을 하면서 코카콜라도 마시면은 미국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운구차를 보니까 미제 리무진에 관이 실려가 가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정말 경악을 하게 되는 뭐 지금 또 생존해 있는 백낙천 같은 사람들 정말 모르겠습니까? 인류의 문명의 변천사가 어떻게 진보해 나간다는 거 정말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그런다고 하는 느낌을 저는 의구심을 강하게 받거든요. 제가 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신영복 좌익 진영에서는 거의 뭐 신격화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아시다시피 통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20년 4개월인가요? 형을 살고 나왔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제 이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무장 공비를 막 보내기도 할 정도로 그리고 베트남 공산하고 되고 난 뒤에 그 시점에 우리 주월남 공사인 이대용 공사가 끝까지 이제 이 피신을 시키려고 하다가 거기 억류되어 버렸는데 그 이대용 공사하고 수감 중이었던 신영복하고 맞교환을 벌이려고 할 정도로 김일성의 총애를 받던 사람입니다. 뭐 그 앞전에 주동했던 뭐 김진락, 김종태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사형을 당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나와가지고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성공회대를 기점으로 그리고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명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신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의 물론 그 때 당시에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매진했던 그리고 뭐 유치 과학자들 해외에서 들어왔던 과학자들을 비롯해서 산업 역군들 뭐 또 우리 엄마 아버지를 비롯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에 비한다면은 당신은 왜 그때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했냐라고 하는 원망 섞인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애써 생각해 보면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박정희 5.16 이후에 7, 8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이제 북한과 크로스를 이루기 시작하지. 그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 6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은 북한에서는 경제 연간 통감을 내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뽀록이 나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를 분식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통계 자체를 내는 게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 그 자체가 관료들의 간섭과 관료들의 팽창 그리고 큰 정부를 만들어내는 뿌리이기도 하거든요. 야 통계 안 만들어내면 어떡하는데 통계 안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나름 그 통계 만드는 그 자체가 관료의 팽창과 큰 정부를 만드는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만 개방, 자유방임, 정부는
그게 잘 작동되도록 하는데 선에서 거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래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머물러 주면 된다고 하는 제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못 살 때죠. 그리고 이들의 표현으로 보자면 어쨌든 이들의 민주는 우리의 민주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민주에 도달하지 못했다. 민주라고 하는 말은 제가 실은 우리 지역에 12년 선배님들이 저보고 얼마 전에 한 분이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자기 동기 중에서도 이런 팟캐스트라고 할까요? 그 활동하는 사람이 있다. 한번 봐봐라 라고 해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봤거든요. 보니까 아직까지도 민주 타령하고 지금은 비록 졌지만 이번 총선을 두고 말이에요. 꽃은 언젠가 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할까? 아까 김용옥 또 썰민석 또 문재인 씨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586으로 대표되는 이 종북도 주사파를 포함한 이 사람들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 글쎄요, 아까 제가 우리 경주지에 그 사람은 그런 책도 보기는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 파쇼의 줄기라는 거죠. 제국주의자들. 그래서 일제, 미제 앞제비 이승만이 만든 나라, 친일 청산이 되지 않은, 그래서 순수한 민족 국가를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거. 근데 그 알고 보면은 민족 국가라고 하는 게 제1차 세계대전 터지는 거 보고 이 코민테른이 보니까 이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민족끼리의 구심체가 만들어져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먼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가지고 사회에 침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족론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레닌 같은 경우에도 민주주의를 앞세우고 스탈린도 민주주의, 진보적 사회를 만든다고 하지 절대 공산사회 만든다고는 안 했거든요. 이 한반도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거. 아직까지도 그 마약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자기 목적을 이루고 나면은 민족주의자들은 중간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포지션상에서는 공산주의자들과 바로 친화적인 성격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 다 제거해 나가는 거죠. 싹싹 삐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제 이념 체계를 만드는 방식을 쓰는데 어쨌든 그 사람은 아직까지 그 맥락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해전사의 그 맥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등소평 같은 경우 말씀드렸습니다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는 공산주의 체제입니다만 개혁 개방하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586들은 희한하게도 정신머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꽉 박혀 있고 몸은 자본주의를 굉장히 사랑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연예인 중에서는 안치환 같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돈을 미친 듯이 사랑하잖아요. 돈 사랑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늘 민중 타령하고 자본주의는 나쁘다라고 표현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민주노총 지휘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적기가를 부른다? 과거 일본의 적군파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최근에 그 나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꼽사리에 끼워가지고 내보냈잖아요. 이석기인가요? 이석기죠. 김석기는 아니고 이석기죠. 아직까지 그 적군파 같은 자들이 있고 말이죠.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순수하다고 받아줘야 될까요? 이 신영복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은 292페이지에 민중의 창조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민중의 창조. 기껏 잡은 것이 민중의 그림자에 불과하거나 그때 그곳의 우연에다 보편적인 의미를 입히고 있는 등 감상과 연민이 만들어낸 민중이란 이름의 허상이 우리들을 한없이 피곤하고 목마르게 합니다. 그것은 왜 불행한가라는 불행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눈물의 예술로 그 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위안을 줌으로써 삶을 상실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십수년의 징역살이 그 1인칭의 상황을 살아오면서 민중이란 결코 어디엔가 기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로이 창조되는 것이라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응달에 불우한 사람들이 곧 민중의 표상이 아니면 물론 민중을 만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교가 되어주지도 않습니다. 민중을 불우한 존재로 선언하려는 데에 바로 감상주의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민중은 당대의 가장 기본적인 모순을 계기로 하여 창조되는 응집되고 증폭된 사회적 역량입니다. 이러한 역량은 단일한 계기에 의하여 단번에 나타나는 가벼운 걸음걸이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장구한 역사 속에 점철된 수많은 성공과 실패, 그 환희와 비탄의 기억들이 민족사의 기저에 거대한 잠재력으로 묻혀 있다가 역사의 격변기에 그 당당한 모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민중에 대해서 과거에 함석헌 같은 사람들도 시알론이라고 하는 논리를 내놓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렁이가 아니다. 마음속에 다들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씨알들이 숨어 있다. 민중은 결코 무지렁이가 아니다. 지금 이 신영복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민중이라고 하는 걸 가장 잘 이용했던 게 최근 들어와서 사건에서는 광우병 사건이었죠. 광우병 사건. 그리고 탄핵 때 어땠습니까? 지금 아마 혹시나 제 영상 보는 분 중에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 아무런 법적 효력 없는 기관적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좌우 공이 거기에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민중적인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송영길 씨의 당대표죠. 머리를 때리는 망치. 과거 박근혜 당대표 시절에 카터칼 테러.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문재인 씨에 대해서 신발을 던지는 그 행위, 던졌던 그 행위. 물론 의도는 다릅니다만 저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박통 달성군 사저에 왔을 때 그 앞에서 소주병을 던지는 행위. 그거는 좌우 공이 객관적으로 보고 비판할 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탄핵 이야기를 하는데 탄핵 소초안을 봐라. 맨 뒷면에 무엇을 근거로 수사를 했는지, 무슨 정황을 보고 21개 항 중에서 15개 항이 언론 보도 기사를 가지고 근거를 대놨다. 그거는 일반인 잡범들도 그거 가지고 수사를 못합니다. 증거 효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언론 기사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태블릿 PC 진위에 대해서 최근에 나왔잖아요. 최서원 씨가 내 거라고 했으니까 돌려달라고 하니까 못 돌려준대요. 왜? 당신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거 검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슈화 안 되죠. 뭡니까 그러면은? 민중적인 속성이 만들어낸 다듬어지지 않은 각 개인은 우리나라 사람들 학력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많은 그렇게 뭉쳐놓으니까 집단 이성. 집단 이성에는 이성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이성이 상실되어 있어요. 굉장히 거친 열기만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그래도 이런 책을 천천히 이렇게 읽다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그 시대를 정말 고민하고, 이 사람이 지옥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폴포트 같은 경우에는 크메르르주는 이제 1960년대 프랑스로 건너가서 유학하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혁명 조직을 만든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정말 아무리 뭐 그 시대 그 사회에 있어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 만큼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거의 뭐 도살이라고 할 만큼 200만 명을 죽였나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중국의 홍위병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시대적인 현상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참 처절하게 고민을 했다. 물론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만 이해를 조금이라도 나는 해볼 만은 되겠다 치지만 아직까지도 이 사람을 추앙하는 건 뭡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역사 공정을 일으키고 돌 김용옥 같은 사람들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반도 사진, 야간 위성 촬영 사진, 극명하게 남북이 드러나는데 가라 그러면 가라. 전기 서면서 탈원전하자고 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철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철이 들까? 어떻게 하면 철이 들까? 제가 이제 곧 다가오는 제주 4.3 아닙니까? 제주 4.3에 대해서는 현기런이라고 하는 제주도 출생이고 2년 전인가 이분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분이 쓴 책들을 보면요. 뭐 뿔 달린 아이들인가? 뭐 그런 책들을 보면은 제가 제주 4.3에 대한 정말 속속들이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분 책을 봤거든요. 속속들이 볼 때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거기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 극단적인 진압을 하지 않을 어떤 한 단계는 있었는데 그 단계 놓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아주 그 혼탁한 상황에서 또 그게 후세대인 제가 요때 좀 멈췄으면 좋았을 걸 하고 또 뭐 참견적인 역사관을 갖는 것도 참 금방진 거기 때문에 막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어쨌든 안타까운 사건이긴 한데 남로당에 대해서는 용서를 할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아직까지도 비호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게 되는 날카로운 마음을 갖고 있다가 현기런이라고 하는 그 분의 책을 보고 제가 그날 밤에 오열을 했습니다. 정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1시간 넘게 계속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가니까 눈이 이만큼 해져 있어요. 퉁퉁 부어가지고. 예, 일제시대 때 2등 국민이었긴 하지만 그래도 꿈을 갖고 살아볼 만했고 조선 왕실 체제 하의 백성보다는 훨씬 더. 그리고 자기의 이제 삼촌, 아지아라고 하잖아요. 자기 삼촌이 일본군에 자원 입대해서 진화를 거쳐서 동남아로 전투가 진행되면서 성전보가 라디오에 들려오면은 우와 하고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이겼다. 우리 일본군이 이겼다. 우리 일본군입니다. 우리 일본군입니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얄타 회담에서 계속 배제되는 거예요. 야, 조선 너희들은 너희들 독립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일본에 편입되어 가지고 같이 했다. 너희들 언제 한번 혀 깨물고 싸워본 적 있느냐. 항일 유격대라고 하는 거, 의병이라고 하는 거, 그거 오히려 민초들 털어먹고 다녔던 생계형 의병이라고 할까, 생계형 의병이라고 할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지금 뭐 유튜버들이 나라를 지킨다고 하면서 슈퍼챗 끌고 모으는 거 비슷하게 말이죠. 그것에 지나지 않았다. 너희들 대부분은 일본에 동조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편성해서 살았던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배제한다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회담에서 독립국의 이 지위를 얻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군대 가서 장군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유학도 가고 사업도 벌이고 살았던 거죠. 조선 백성으로 천민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낫게. 그런데 일본이 몰락하면서 그때 어린아이들이 막 군사놀이를 하잖아요. 그럼 일본군 역할을 하는 애들이 갑이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오히려 쫓기게 되고 이런 시대상들. 그런데 또 일본 유학파들, 사회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거 고립된 섬에서 남로당에 가입을 하게 되고 제주도가 다시 한 번 더 피바람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 모두 다 좋은 세상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까지도 아직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마지막에 그렇게 눈물이 나오던데 어떻게 그렇게 혓바닥을 놀리면서 학자라고 한답시고 말이죠. 설민석이는 학자인지 뭔지 저는 정체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라고 한답시고 말이죠.
이 눈부신 나라의 대통령까지 하면서 국가 폭력이 남로당 폭도들을 제압했다라고 뒤집어 가지고 그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이건 보세요. 아직까지 있다옵니다. 경향신문 오늘 신문입니다. 구멍 숭숭 뚫린 집회 299명 제한. 여기 지금 크리스찬들 요즘 주말에 또 집회하잖아요. 꼼수에 무너지는 방역. 참 우리나라 신문 비록 경향신문이긴 합니다만 뭐 동아일보 마찬가지인데 제가 노상 말하잖아요. 지난번에 조계종 승려들 나와가지고 데모할 때는 왜 그거 가지고는 방역 지침 운운하면서 시비 안 거냐. 겁나거든. 장애인들 며칠 전에 집회했습니다. 그것도 그들의 요구사항만 소개해 줬을 뿐 방역 수칙 어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 안 하거든요. 왜? 약자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은 계속 내놓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70년 지났고 이 정도면은 참 성숙할 법도 하고 역사를 오롯이 객관적으로 보면서 정오의 역사, 부정의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요원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들고 한번 보세요. 뭐 토착 왜구라고 하는 프레임이 아직까지 얼마나 잘 먹힙니까? 불과 2년 전인가요? 3년 전이죠. 2019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본 볼펜까지 모아가지고 막 버리는 퍼포먼스 하고 말이죠. 예? 교가의 뭐 모표에 뭐 이렇게 우길승천기 모양 비슷하면 그거 막 바꾸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는 뭡니까 그 빵 스피시에서 나온 빵인가요? 그 뭐죠 캐릭터? 그 일본 캐릭터잖아요. 뭡니까 포켓몬 빵? 포켓몬 빵을 그 저 편의점에 배달하는 탁송차 뒤에 따라간다지 않습니까? 그 빵 진열하자마자 가져간다고. 그 일본 캐릭터 미친 듯이 좋아하면서. 그 앞전에는 허니버터 칩이었죠. 그거 일본 과자 100% 모방한 과자거든요. 그거 좋다고 또 동나고 말이죠. 닌텐도 사러 줄 선다고 그 전날부터 말이죠. 텐트 치고. 그러면서 또 갑자기 정신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반일, 죽창.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875년생 청년 이승만이 보였던 이 흔적. 야, 정말 저는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해 그 뭉뚱그려 가지고 기념일 즈음해서 뭐 여러 사건들 김옥균 암살되고 온몸이 막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말이죠. 머리는 머리대로 팔다리 되고 전국에 막 전시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었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 는 거 다시 한번 기록으로 한번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